자, 이번에는 5절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테고리를 알아보고 프로토콜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 추상 메소드, 다음에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은 없어요. 그리고 오브젝티브 C에 대해 나온 그 책이나 교재에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거론을 안 하는데, 이건 제가 어거지로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티브 C가 다른 언어와 어떻게 다르고 왜 유동성을 가지고 왜 확장성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려면 지금쯤 이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C++나 자바에서는 추상 메소드라는 걸 정의를 하죠. 별거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올 프로토콜과 비슷해요. 즉, 선언만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추상 메소드라는 건 뭐냐? 자기 인스턴스에 맞는 메소드가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인딩에서 알아봤을 때 정적 바인딩이나 동적 바인딩, id 타입을 쓰는 변수 동적 바인딩, 다음에 클래스의 형식을 기술해서 쓰는 정적 바인딩을 썼을 때 그 변수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제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수행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추상 메소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그 외의 메소드들은 그 형식에 선택적으로 변수의 형식에 맞는 메소드가 수행이 되겠죠. 즉 인스턴스에 따라서 메소드가 다르게 수행된다는 것은 상당한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오브젝티브 C는 사실 모든 메소드가 전부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S 오브젝트 자체도 추상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책에 쭉 제가 설명을 해 놨는데, 도형이다라는 이 클래스를 만들고 사각형과 원을 만들었을 때 이 도형 클래스는 무브 동작만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빈깡통,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했을 때 이 드로우나 아니면 스케일, 다음에 스트로크 앤드 페인트, 이렇게 겉에를 그리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그러고 내부를 칠하는 것을 페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들을 모두 정의하고 있는, 위에는 선언만 된 거고 모두 정의하고 있으면 이것을 추상 클래스가 모두 리얼라이즈 됐다, 현실화 됐다 해가지고 UML에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 저도 UML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 객체 지향 언어의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오브젝티브 C는 이 버추얼이나 다른 언어에서 쓰는 특별한 수식 없이 모든 메소드가 전부 추상 클래스처럼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볼게요. 지오메트리라는 이 클래스는 이 위에서 선언된 이 클래스죠. 이 도형. 예. 도형이란 이 클래스는 드로우가 있고요. 다음에 무브, 다음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페인트라는 이런 메소드를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드로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에 스케일도 그냥 나를 리턴만 해주고, 그리고 스트로크 앤드 페인트도 리턴 셀프만 해줍니다. 즉 이거는 버추얼 메소드 같이, 추상 메소드 같이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정의된 거라고는 무브해서 센터가 이동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추상 클래스 같은 거겠죠.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카테고리를 알아보면서 두 퍼블릭과 언더바 두 프라이빗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 굳이 쓸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예제를 써놨을까?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하면은 공개 가상 메소드, 다음에 실제 비공개 메소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개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개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실제는 이 비공개 서브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즉 프라이빗 서브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서 사용자는 이게 어느 클래스인지, 서브 클래스 중에 무언지, 다음에 이것이 서로 어떻게 각자 처리하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이 공개 가상 메소드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부르면은
실질적으로 인스턴스는 아래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수행되는 인스턴스는 이 비공개 메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메소드라고 그러면은 호출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이 가상 메소드가 결합되는 이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비공개 메소드가 바로 연결돼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공개 메소드나 비공개 서브 클래스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일종의 클래스 클러스터, 우리 이 전장에서 좀 알아봤죠? 그래서 이 클래스 클러스터가 바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클래스 클러스터 같은 요런 클래스들을 한번 직접 디자인을 해보고, 그리고서 이렇게 메소드가 서로 연결이 되고 가상 메소드가 어떤 데서 활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my object라는 걸 하나 설계를 했는데, my object는 public 클래스예요. 그래서 init with string을 하게 되면은 my string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는 my string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요. 그게 만들어지고, 다음에 init with number 하면 숫자로 초기화를 해라 그러면 my number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비공개 클래스가 되겠죠. 우리 클래스 클러스터에서 알아본 것처럼. 그러고서 이 함수는 공개된 함수는 프린트예요. 프린트를 하게 되면 현재 내 내용을 출력해라,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이것이 실제로 불려졌을 때는 이게 가상 메소드 형식으로 불려져서 우리가 이 인스턴스에 프린트를 알리게 되면 실제 연결되는 거는 여기 비공개 메소드, 요 프린트가 수행이 됩니다. 요러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상 클래스를 만들어 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카테고리와 프로토콜과는 좀 상관없지만, 우리가 메소드의 결합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카테고리와 프로토콜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예제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이제 id 타입으로 이렇게 abc 세 개 변수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첫 번째는 my object의 alloc init. 이렇게 해버리면 my number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my string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다음에 b를 만들 때는 init with string 그래가지고 제 이름의 약자를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매개 변수로 보내서요. 그 다음에 이거는 init with number 해서 100이라는 숫자로 보내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고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ABC의 프린트가 반환해주는 NS 스트링을 UTF-8 스트링 형태로 변환해서 출력해라.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볼까요? num 나오고, 다음에 my string의 내용인 초 ys, 그 다음에 my number의 내용인 100이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ABC가 가리키고 있는 클래스가 무언지, 그래서 NSString from clas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이 인스턴스가 가리키는 is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클래스로 가서 그 클래스의 이름을 뽑아와서 그걸 UTF-8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냥 my object예요. 가상 클래스죠. 예. 이제 오브젝티브-C는 가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가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yString, 즉 두 번째 B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myString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분명히 my 오브젝트로 얼럭하고 init를 했는데, 이게 실제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는 myString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myNumber예요. 예.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